유형 3, 켤레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켤레라는 게 나왔을 때는 개수를 항상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일단 개수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허근을 가질 때 반드시 켤레근을 갖게 되겠죠. 일단 가조건 먼저 보게 되면은 fx가 x-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선생님이 이제 항등식 파트 얘기할 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주는 거는 시계값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는 f는 1이구나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실계수를 갖췄잖아. 그죠? 그럼 실수 a에 대한 항근이 a 플러스 i면 다른 항근은 반드시 무슨 근을 갖는다? 켤레근 a-i를 갖는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fx에서 f는 1이라고 주었으니까 f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 더하기 2p 플러스 q 이 값이 일단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근, 요 이제 허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허근 가지고서 우리가 근각의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근의 합은 이 A가 되겠죠? 그쵸? 그거에다가 부호 반대를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1차 항계수인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켤레근의 곱 같은 경우는 이제 A제곱 플러스 1,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의 값이 될 거고, 이게 지금 Q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PQ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차피 A 값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등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 더하기 2P는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는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이 날아가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면서 얘는 A-2의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그래서 A는 몇이 된다?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에다가 1을 대입해주게 되면 fx는 일단 A가 이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4 값은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5지. 그러니까 날라가서 최종적으로 F4는 몇이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의 한근이 b 플러스 루트 3i. 자, 이때 또 허근을 갖지? 그러면 일단 개수가 실수인지 확인. 단 조건에 지금 개수 실수라는 거 알려줬죠? 아,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다른 한근은 b 마이너스 루트 3i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근을 알 때는 근각계수입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는 0에서 두 근의 합부분, 합이 지금 마이너스 6인데 이거는 그럼 실수부 2배죠? 그래서 b가 일단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근데 b제곱은 아까 우리 마이너스 3 구한 걸 대입해주면 9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a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b를 구했고 a를 구했는데 문제에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몇이에요?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도 지금 1 플러스 2i를 그대로 갔죠. 그죠? 그러면 개수 실수라고 또 알려주었고, 그러니까 얘는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2i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지. 이때 주의할 점,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의 개수, 즉 2차항의 개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으로 가져올 때 주의하세요. 그러면은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서 얘는 실수부두배 2. 그래서 a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b가 될 거고, 그러면은 또 켤레근의 곱은 뭐가 된다? 1 더하기 4.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그래서 a는 10이 되겠네요. 아, a가 아니라 b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거를 다시금 근으로 갖는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럼 바로 얘들아 2차 항계수가 1이 될 때는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방정식을 묻는 문제에선 는영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P라는 거는 두근의 합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Q는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40. 그래서 P 더하기 Q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 4, 20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8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fx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어디에다가 x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였을 때 그때 이게 는영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가 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 x라는 거는 얘들아 항상 일회성이야. 즉 무슨 얘기냐? 아래 지금 f 2x 플러스 1은 요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x랑 위에 있는 x는 전혀 다른 x라는 거지. 그랬을 때 f라는 함수의 괄호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지만 알파라는 아이가 들어가야지만 얘는 근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알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때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느냐?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2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타를 선생님이 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근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이 두 근을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나누기 2를 해주시게 되면 4분의 알파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대입해 주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했고 합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나누기 4 그래서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는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정리로 되겠네요.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요. 위에 있는 식을 얘들아 좀 선생님이 작성을 해볼 건데 쟤는 일단 어떻게 생긴 꼴이냐면 x에다가 뭔가 779를 대입해서 저 식의 구조가 x-779의 제곱 마이너스 2 x-779 플러스 779 이런 식으로 식의 구조가 돼 있는 느낌 같지 않니? 그쵸? 이때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 있는 즉 fx-779는 0에다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f 알파-779는 0, 2? 그럼 는 0을 만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부분을 내가 뭘로? 통째로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ft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779가 되는데 그때 이때 x 자리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779가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근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t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779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779가 새롭게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근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다시 작성했을 때 t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779 그리고 얘 t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779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780과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780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모양을 선생님이 위에 있는 식의 구조처럼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양변이 아니라 같은 요 식에다가 그러면은 똑같이 뭐가 되는 거지? 똑같이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780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780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고 그리고 위에 있는 식처럼 바꿔주게 되면은 앞에 뭐가 오면 될까? 1만 딱 주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779, 그 다음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779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x에다가 뭘 넣은 느낌? 여기 식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을 딱 비교를 했을 때 얘는 t자리에다가 1 넣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f1 값 구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 더하기 779 계산을 해주면 얘는 778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조상으로 우리가 식을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모양에서 다시 새롭게 근을 가져오는 요거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이라고 할 때, ft는 할 때 이 식을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1의 두근의 알파 베타래.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fx-1은 0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얘들아, 이 x자리에다가 뭘 넣었을 때, x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즉 f 알파-1은 0, 요 모습이 돼야지만 능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내가 식을 작성한 fx 플러스 2, 그 식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fx 플러스 2는 0. 그럼 얘가 이제 능령이 되게끔 하는 내 x값을 구할 때는 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알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내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x 플러스 2는 0의 세 근은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값과 알파 베타 값을 이용해서 n 플러스 n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었고요. 알파 베타가 5였어. 그랬을 때 새로운 투근 m은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는 베타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 n 플러스 n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이므로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n 같은 경우는 얘는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값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9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5 마이너스 9 플러스 9 날려 그래서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방정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요놈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과 5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래요. 이때 A는 두근의 합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B는 두근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얘는 답이 마이너스 17이 될 겁니다.